그럼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좀 보고 싶어요. 일단은 빅스 지수가 최근에 최고점을 찍고는 조금 소폭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녹화하는 이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반응들은 좀 어떨까요? 사실 지금 공포 탐욕 점수가 꽤나 극단적인 공포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단계로 올라와 줬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숨통이 트인 모습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 증시라든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플링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말 신기하게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 비트코인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미증시가 그동안 급락하고 불안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암호화폐 시장도 커플링이 됐습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급락하는데도 비트코인은 정말 엄청난 방어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심적 분석,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단순히 위험 자산으로만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대체 안전 자산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 우려라는 굉장히 바로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충격파가 있긴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동떨어진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러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존 금융체계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또 찍어내는 법정 통화가 아니고, 그리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탈중앙화된 자산이다라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에서는 정치적 개입이 없는 진짜 자산? 혹은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진짜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런 시각화가 된 이런 이미지를 부여한 게 비트코인이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좀 됐기 때문에 진짜 이제 우리가 달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내가 만약 이 대체 가능성인 자산으로 어떤 걸 고를 것인가라는 생각을 잘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도 살아남는 자산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다른 알트코인 자산들보다도 그게 우선시가 되는 게 비트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그리고 이 자금이 얼마만큼의 유입이 되고 있는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유입량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비트코인이 현물 ETF 유입된 자금 규모를 보시면요. 최근 4월 22일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무려 1조 2천억 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의 돈이 ETF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건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일명 소액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런 소형 투자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 대형 플레이어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내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형 플레이어들의 매수세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굉장히 분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오른쪽에 이더리움 ETF 유입량을 살펴보시면 절대적인 유입 규모가 훨씬 작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블랙록부터 그레이스케일까지 보시면 유입 자체가 0인 ETF가 굉장히 대다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단원 비트코인이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있고, 지금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요, 지금 시장이 가장 믿고 있는 자산이 어느 군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끼리 이제 하는 용어긴 하지만 비트는 신이야 라는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이거죠. 비트코인 ETF 그래 많이 들어왔다며, 그런데 이거 일회성 이벤트 아니야? 또 그 다음날 갑자기 뭐 역대 유출량 이만큼 이렇게 기사 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답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ETF의 순자금 흐름이 1년 넘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유입과 유출을 알 수 있는 그래프인데, 눈여겨보실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동그라미 세 구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왼쪽 위에 초록색 구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시기에 기관들의 ETF 자금이 정말 가장 강한
유입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단기 트레이더들뿐만이 아니라 자산 운용사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켰다라고 보는 구간이고, 그래프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 아래로 표시된 2월, 3월에 유출 구간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때가 역대급 자금 이탈이 발생한 구간입니다.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정말 최고조로 극단적인 상황에 달했었고, 그때는 단기 트레이더들,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ETF 자금도 유출세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추세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정확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겠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데,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을 한다든지 금리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른쪽 맨 동그라미를 보시면 비트코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유입량이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때 최고점을 기록했던 ETF 자금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물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정책적인 리스크를 피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반등을 조금씩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피투성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들의 ETF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이 강세장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다른 자산 대비해서도 홀로 이제 초록불을 켜면서 시장의 피난처 역할을 했고요.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으로 뒷받침되고도 있었습니다. ETF별 유입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4월 22일 단 하루에만 1조 원 가까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시기쯤 다른 글로벌 자산의 상황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트럼프 당선 직후에 유입액과 맞먹는 두 번째 유입 규모였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매수의 구간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본격 매입에 나섰다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하락세가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최근에 진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이게 강세장의 조정입니까? 아니면은 하락장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드렸죠, 질문을. 네. 방송 전에 바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치 오늘 또 방송 주제랑 맞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손실 구간인지 수익 구간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정말 태초마을로 돌아간 건 맞지만, 우리가 이 큰 추세를 살펴보려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확인을 해 주셔야겠거든요. 보시면 보라색 면적이 오를수록 비트코인이 손실보다는 수익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라 색깔 이 푸른 부분이 면적이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수익보다는 손실난 물량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흰 색깔 차트가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빨간 색깔 박스 구간이 보이실 텐데, 저희가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17년도, 21년도 불장 직후에 베어마켓, 정말 큰 폭의 하락장이 왔을 때가 저 정도의 물량의 손실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 22년도에 베어마켓이 왔을 때는 정말 큰 폭의 손실이 되면서 이 빨간 색깔 구간, 이 박스 구간이 굉장히 면적이 크게 자리 잡혔는데, 하지만 23년도 이후 지금까지 이 초록색 구간을 보시면 이 초록 색깔 조정 구간이 이 하락장보다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7년도 불장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고 60%의 하락세가 있었고, 그리고 21년도 불장도 고점 대비 40%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라는 말은요, 하락장이 아니라 치고 다시 반등했던 구간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조정분이 하락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주봉이나 월봉으로도 아직까지 그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데, 지금 이 조정이
유기농 조정이다, 뭐 무농약 조정이다, 이런 건강한 조정이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프를 하기 전에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매 한 가지로 차트가 좀 무릎을 굽혔다가 펴줘야지 더욱더 높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이 본격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규모도 반짝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 흰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단기 물량으로 가지고 있는 숏텀 홀더들의 수익률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절한 물량이 하루하루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킹을 한 표시를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손실 구간이 아니라 익절한 거예요. 실제로 매도를 한 시장에 물건을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마다 이 초록 색깔 단기 수익 실현 그래프가 급격하게 스파이크팅 구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 숏텀 홀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금방금방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4월 22일부터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에 몇 %씩 이제 3%에서 6% 사이로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단기 보유자들의 익절 물량도 스파이크 구간을 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매수 압력으로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가격을 지지해주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이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마다 물량을 내던지고 있지만 실제로 세력들은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게 좀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지표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수익 구간으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다시 익절이다라고 하는 두 글자가 고개를 들고 있죠. 특히 단기 보유자들의 일부 물량은 실제로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한 템포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유기농 조정이다,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고점이 언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뭐 기관들의 유입력이 얼만큼 되는지, 아니면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이 얼만큼 되는지보다도 그래서 비트코인 고점이 언젠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차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백테스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뭐 판이 달라졌다, 그리고 ETF 유입되고 나서 첫 번째 불장이기 때문에 판도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 저는 도리어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아져서 이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통계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더 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장에 뭐 설문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통계는 더욱더 정확해진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총 색별로 4개의 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맨 위쪽에 이제 보라색깔 그래프가 첫 번째 반감기, 그리고 두 번째 녹색이 두 번째 반감기, 그리고 세 번째 하늘색이 세 번째 반감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감기가 이 검은색 그래프가 이렇게 짧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반감기 이후에 며칠 후까지 비트코인이 차트가 고점 대비해서 얼만큼 나와줬는지를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이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보이실 것 같은데, 반감기가 끝나고 매번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 때 비트코인 고점을 찍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 보상이 4년마다 한 번씩 줄어드는 반감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다 보니까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긴 사이클 차트를 살펴보신다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반감기 직후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반감기 사이클이 시장에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서 한 1년 뒤에서 1년 반쯤 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흐름이 과연 지금 이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이 우연일지 아니면 진짜 차트가 반복될 수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슷한 흐름을 반복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굉장히 핫한 데이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고점 반등 예측 타임을 다양한 지표랑 비교를 해주면서 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요새 좀 또 핫한 데이터더라고요. 네. 보시면 글로벌 M2, 이 머니 서플라이 차트입니다. M2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뭐 시장에 풀려있는 전체 현금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시장에 많아질수록 자산 가격은 밀어 올려지기가 굉장히 쉬운 구간이겠죠.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검은색 선이 M2고요. 그리고 분홍색 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M2 서플라이 차트를 12주 선행해서 옮겨놨더니 비트코인 가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비슷하게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고 나서 시장의 머니 서플라이 차트가 풀리고 나서 실제로 3개월 뒤쯤, 그러니까 10주에서 12주 뒤쯤 비트코인 가격이 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국 은행이라든지 지금 뭐 미국,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격적인 급등은 아니긴 하지만 방향이 좀 바뀌었고 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정리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알트코인 불장이 와야겠죠. 저도 너무 간절하긴 한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 중심축에는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데이터들을 쭉 봤지만 저는 남들보다 한 발짝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발짝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이성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본인만의 매크로 경제 지표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판단을 해서 매매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략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